억양이 독특하신데 고향이 어디세요? 내래구조 이연변에서 왔습니다. 네, 연변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번에 토지 5권을 읽으면서 아, 이 주인공 서희는 왜 간도로 갔을까? 물론 그 앞전에는 월선이가 간도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떠난다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가서 돈을 벌었을까? 가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네, 아직 뭐 20권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근데 어, 책을 딱 읽고 제가 간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위치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지린성 동부에 있는 지역. 그래서 옛날에는 북간도라고 불렸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희가 간 쪽이 북간도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연변 관련해서 네이버 사전을 검색했더니 조선 말기부터 네, 한국인이 이주해서 개척해서 그 개간했다라는 간도라고 쓰기도 하고 이 간도가 그 옛날에도 그 옛날부터 이제는 클리어돼서 참 안타깝지만 국경 문제가 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중국은 중국대로, 우린 우리대로.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관할이긴 한데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도 아닌 한국도 아닌 그 사이 간자를 써서 사이에 있는 섬 같은 곳이다. 네, 그래서 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랬는데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그 공간을 그 많은 한국인들, 조선인들은 왜 갔을까요? 네. 좀 정치가 어수선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국은 폭정에 시달리다 네,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간도였고 그 황무지와 같았던 곳을 정말 부지런한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다 개간을 해서 네, 농사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뭐 조선족 연변하면은 약간 희화화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이고 책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국과 분쟁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17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부모님들은 변발도 아니했고 기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어떤 핍박, 어떤 서름보다 조선인이 아니라는 서름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셨던 분들, 그 숫자도 굉장히 많았지만, 네, 여기 사전에 의하면 1955년에 이제 연변이 자치주로 승격이 되었고, 82만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보면은 서희가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네. 일단 할머니께서 이 할머니 대단하심.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니 서희에게 비상 자금을 네, 꼭꼭 숨겨두고 비상시에 쓰라고 맡겨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정말 저는 이제 조중구 때문에 폭망하면 어쩌나 했는데 네, 어쨌든 할머니께서 주신 게 나중에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네, 그 와중에도 그게 귀하게 종잣돈이 되어서 이미 거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 자금을 가지고 간도에서 더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네, 부동산. 네, 땅값이 두 배로 뛰었어요. 참. 최근에 강남에 사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 뭐 아파트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네, 서희도 여기서 큰 돈을, 네,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첫 번째, 네, 어쨌든 이 간도에 사는 동안 조선인들, 한국인들은
중국과 치열하게 다퉜죠.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네, 간도 땅까지는 신경을 거의 안 썼다라고 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둥바둥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일본이 나라를 점령했으니 이제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일본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네, 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일본과 그 여기 절에 어떤 절이 나오는데 그 절이 굉장히 친일적인 절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 절에서 기부 좀 해달라 하는데 또 저쪽에서는 서희야,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 군자금을 좀 내다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주인공이기도 하고 뭔가 이 서희가 생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 올곧은 이미지가 좀 비춰지거든요. 한 성깔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독립에? 그런데 어머나 이게 웬걸? 네. 절에는 기부를 하지만 네, 군자금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기서 돈을 모아서 내 부모님의 원수, 우리 가문의 원수, 조중구를 가서 물리쳐야 된다. 그러려면 나는 지금 이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일본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내 가족, 내 개인의 원수가 먼저다.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네. 나라의 원수도 원수고, 내 원수도 원수고, 처음에는 좀 뜨아있는데,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나도 함부로 말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네, 지금, 이게 나라가 참 상황이 어수선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뭐 만들겠다고 관세며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네, 혼돈의 시기인지라 이쪽도 저쪽도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당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시점에서 속이 좀 쓰립니다. 네. 그리하여서 저는 5권이 굉장히 생각할 것도 많고 재미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음, 거기다가 하나 더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서희가 워낙에 미모가 뛰어나고 재력도 있고 지성도 겸비하고 있고 네. 거기다 성깔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 그 길상이가 사실은 서희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미 신문제는 타파됐다 하지만 신분 노예와 이게 양반하고 종은 없어 하지만 이제 의식 속에서는 그걸 타파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또 서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양반 그러나 유부남인 이상현 이 둘의 그 갈등에서 이제 둘이 말로써 막 언쟁을 하다가 이상현이 길상한테 결국은 네가 종이다 했더니 길상이 어유 내세울 게 그렇게 없어서 신분제를 가지고 들먹이냐며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 신분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길상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면은 뭐 양반, 천민, 뭐 중인, 뭐 이런 계급이 없는데 참 스스로 계급을 만드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금수저, 은수저, 뭐 저나 뭐 남편은 흙수저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그냥 숟가락 하나 챙긴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다가 뭐 TV를 봐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언더 계급에서 뭐 이제 점점 올라가서 퍼스트 클래스다 뭐다 굉장히 배틀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분제는 폐지가 됐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신분제 이런 걸 계급을 자꾸 나누려고 할까? 네. 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지? 네, 안타까운 신분제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뽑은 한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절망 그 자체가 삶이었었는지 모른다. 확실히 서러움이나 근심이나 불안은 절망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온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 근심이나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절망 단계까지는 아니다.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5권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